뉴욕 증시의 강한 상승세가 국내 증시로도 이어가주길 바라는 마음 담아서 2부 코리안 마켓 사인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오늘 잘 가주면 너무 좋겠지만 또 저희는 뉴욕 증시 목요일장을 대비하는 시간 가져야겠죠. 어떤 이슈들에 주목하면 좋을지 조금 후에 마감 브리핑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까지 우리 국내 증시는 오늘 있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추가 발언에 좀 집중하면서 눈치 보기 장치가 이어졌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한번 시원하게 오름폭을 키워줄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간밤 뉴욕 측에서 보내왔던 시그널들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국내 증시가 눈치를 봤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뉴욕 증시도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상승을 해도 상승률이 굉장히 미미했는데요. 이날은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도 강하게 오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우존스도 1%대 강세로 돌아왔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모두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고치 행진 이어갔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돌파하는 모습 나타내줬습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의 하원 통화 정책 보고도 꽤 긍정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했고요. 특히 TSMC의 6월 매출이 호조세를 보이자 반도체주 중심으로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TSMC의 매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 지금 미국 증시에는 티커명 TSM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3.54%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굉장히 실적에 좋게 반응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단위가 대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6월 매출이 2,078억 7천만 대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달 매출을 월 매출을 발표하다 보니까 아직 2분기 공식 매출을 발표하진 않았는데요. 로이터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6,735억 1천만 대만 달러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은 2분기 매출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AI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때문이다라는 코멘트까지 달았는데요. 이로써 TSMC의 뉴욕 증시에서의 시가총액 전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 돌파하면서 엔비디아의 뒤를 잇나 싶었지만 아쉽게도 이날 종가 기준으로는 9,900억 달러대에 머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성장세가 이어진다 하면 곧 1조 달러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TSMC를 중심으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도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히트맵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2.7% 강세 보였습니다. 대장주가 가니까 다른 반도체주에도 훈풍이 불었죠. AMD,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모두 다 강한 상승세 보여줬고요. 전날 반도체 중에서 홀로 좀 강세를 보였던 인텔 같은 경우에는 오르기는 했지만 0.81%로 상승률이 다소 적은 편이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ETF는 또 어땠을까요? 불 ETF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날아주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ETF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지금은 6개월 차트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롱 ETF, 그러니까 반도체주 상승과 함께 같이 오르는 ETF 같은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수익률이 각각 143%대 그리고 42%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하루만 두고 봐도 6%대, 2%대 강한 상승세를 보였죠. 다만 지금 어떤 ETF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인가? 이 ETF 반도체주 상승의 하락을, 반도체주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 지난 6개월 동안 71%가량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장은 또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TSMC 이슈를 빼놓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곧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목이 쏠려 있을 것 같은데요. TSMC의 6월 매출이 발표된 이후 한 가지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경쟁자들이 있지만 이들이 TSMC에는 경쟁자가 아니라 새로운 일감일 뿐이다. 즉 경쟁자가 없는 TSMC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4년 전 삼성전자와 엇비슷했던 시총이 지금은 삼성전자의 약 2.3배까지 올라와 있는 부분들인데요. 왜 이렇게 시총이 벌어지기 시작했냐?
TSMC가 파운드리 시장의 61%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한 상승률, 강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을까? 세 가지 원인들, 세 가지 이유들이 꼽히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TSMC의 이런 상승세가 일단 뉴욕 증시 반도체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만 과연 삼성전자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 반도체주 전반에 훈풍을 가져다 줬다. 반도체 업계 AI 성장세가 계속해서 좋을 것 같다라는 점에 집중을 해보면 삼성전자에도 분명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면 호재가 아닌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 TSMC의 하반기 가동률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른 고객사들이 TSMC보다는 삼성전자를 찾을 수도 있고 또 하반기 가동률 100%를 넘기다 보니까 TSMC는 가격 인상을 할 예정인데 이로 인한 또 삼성전자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미래 같이 한번 TSMC와 연결해서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이슈, 애플과 삼성, 역시나 삼성전자 걸려있네요. 이 부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AI 기능에 힘입어서 아이폰 16, 오는 9월 출시할 예정이죠. 이 16의 판매 목표를 최소 9천만 대로 아이폰 15 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 밤사이 삼성전자는 두 번째 AI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플립과 폴드 6 시리즈를 시장에 공개를 했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애플과 삼성이 AI 스마트폰을 두고 경쟁을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AI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잡을, 승기를 잡을 업체 어디일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웨어러블 시장이 또 인기를 끌고 있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가지고 있다 하면 애플워치 다들 하나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반면 삼성 갤럭시의 경우 갤럭시 워치를 하나씩 다들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인데요. 이번에 삼성은 갤럭시 링으로 맞서기로 했나 봅니다. 갤럭시 링을 첫 선을 보였는데 과연 이 링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 웨어러블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AI 스마트폰 시장 볼거리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애플이 지금 아이폰 16에 대해 판매량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관련해서 투자할 곳 없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까 봐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아이폰 16과 관련돼서 주목해볼 만한 4가지 공급업체에 소개를 했는데요. 일단 호나이 프리시전이 있습니다. 폭스콘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애플 아이폰의 제조사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대만과 미국 증시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이미 폭스콘의 주가 올해 크게 오른 만큼 향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폭스콘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폭스콘의 자회사가 되겠습니다. 애플 아이폰 케이스를 제조하고 있는 만큼 아이폰 수요가 강해진다면 함께 오를 수 있다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장입니다. 럭스시어 프리시전 같은 경우 역시나 애플 아이폰에 대한 부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음향, 햅틱, 무선 충전 케이블, 온갖 부품의 노출도가 높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비아디 일렉트로닉 역시나 애플의 아이폰 케이스 제조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폰이 잘 팔리면 케이스 수요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 되겠죠. 이렇게 아이폰 16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는 4가지 공급업체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 되겠는데요. 월가의 전략가가 파월 의장의 발언을 평가했습니다. 꽤 비둘기파적이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함께 들어보시죠. So there's momentum there. I think to the health of the overall market, it maybe says something that things are weakening a bit and the economy is cooling, but there is a lot of momentum there. There is still a lot of dollars chasing the AI theme, which all those stocks, to the extent they're actually involved, are all associated with. And so I do think there's still some legs to that run as we kind of trade through low volume summer months here.
I mean, I do think today some of Powell's comments are being read as slightly dovish by the market, which, again, has spurred that trade of, well, he's very good at trying not to surprise the markets at this point. I think the thing that jumps out at me is even the slightest acknowledgement of the two-sided risk of the labor market versus inflation, right? At this point, we've seen unemployment tick up. Headline payroll growth has been fine, but initial claims are higher than they have been. All of the JOLTS data points to a cooler labor market. So you want to see signs that the Fed is at least acknowledging, if not explicitly, starting to cut rates tomorrow, that the labor market weakness is something they're concerned about, that it's no longer a major pressure on inflation, which I don't think it is. And it opens the door to not just September, but additional rate cuts later this year and early next year, which at this point, the market, needs to see. I think the economy is cooling underneath our feet, and the labor market, which has propped up consumer spending for a couple of years, is starting to wobble. So an acknowledgement of that has been great to see. 네, 어제 우리 시장 함께 복귀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지속적인 눈치 보기 혹은 매물 출회가 이어졌었는데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코스피가 장 막판에 조금은 힘을 내주는 모습이 나왔었죠. 2867선까지 올라서면서 강보합권에 마무리가 됐었고요. 코스닥은 전날에 대한 강력했던 상승에 대한 매물 출회가 나오면서 0.2% 소폭 하락하면서 858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외인들과 기관들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가졌을지 순매수 상위 종목의 흐름들도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여전히 코스피 쪽에서 가장 긍정적이었던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긍정적이었던 잠정 실적 발표와 함께 현재 기관과 외인 쪽에서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져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반도체 2위 기업으로 불리는 SK하이닉스 또한 4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수주 소식을 전해왔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5위권에 머물러 있고 어제 방산주들이 모두 일제히 큰 폭의 장 초반에 오름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는 해당 상승을 그대로 반납하면서 결국 하락으로 마감했던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장 막판까지도 상승 흐름을 잘 유지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현재 코스닥 쪽에서의 1위 종목은 며칠 연속으로 3,000당 제약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만 치료제인 줄 알고 먹었는데 탈모가 완화가 됐다.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나오면서 글로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3,000당 제약이 지속적인 수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의 순매수 상위 종목의 흐름들도 파악을 해보시죠. 기관 쪽은 어제 이 LS 그룹주들의 상승 흐름에 함께 관심을 많이 가졌던 모습이 나왔는데요. LS 전선이 미국에서 현재 1조 원대 규모의 해저 케이블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어제 그룹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장을 만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미국 쪽에서의 개화기 LS 그룹주가 이끌어갈 수 있을지 기대감 계속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코스닥 쪽에서는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게임주들의 상승 흐름이 눈에 띄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섹터와 개별 종목들의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어제 하루 동안에 주목받았던 종목들 확인을 해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방산 쪽 먼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큰 폭의 오름세 두 자릿수 가까이 올랐다가 사실 장 후반에 좀 힘이 빠지면서 결론적으로는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5.5%,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7% 오름폭을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개별 이슈였는데 루마니아와 함께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K9 자주포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왔고요. 해당 이슈로 인해서 방산주 전체가 다 함께 오르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앞으로 현대 로템의 K2의 흑표 전차 또한 루마니아로 수출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의 동향 계속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가장 강했던 것은 정치 테마주였습니다. 한동훈 테마주 어제
전부 다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대상과 태양금속, DTNCR호까지 모두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7월 23일에 전당대회 열리죠. 지금 한동훈 후보가 45%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수 있을지 적합도에서는 1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주들 어제 상한가 갔는데 오늘 다시금 시세 추가적으로 만들어줄지 지켜보시죠. 그리고 어제 ESS 관련해서 삼성 SDI가 가져온 수주 소식으로 다른 종목들도 두 자릿수 이상의 훈풍을 이어갔습니다. 한중 NCS가 20%로 가장 크게 올랐었고요. SK 이터닉스, YM텍까지 올랐는데 이 미국의 넥스트라 에너지와 함께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 체결 마무리 단계까지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는데 앞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ESS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매출이 확인되면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ESS와 관련된 기대감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해당 섹터의 흐름도 지속적으로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슈 먼저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LG전자의 CEO와 퀄컴의 CEO가 만난다고 합니다. 오늘 바로 만남을 갖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온디바이스 AI를 기반으로 해서 AI 중심의 다양한 산업 분야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라고 하고요. 이미 LG전자 같은 경우는 퀄컴과의 협력 이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디오 제품이나 전장 사업으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LG에서 만들고 있는 컴퓨터에 현재 퀄컴 AP, 이 스네스 드래곤이 탑재가 돼 있는 만큼 온디바이스 AI와 관련해서도 퀄컴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시죠. LG전자 오늘 만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퀄컴 측에서는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측에도 손을 내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데요. 전날에 LG전자의 종가 현황은 어떠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0.6% 오르면서 11만 원 선에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해당 소식으로 혹시라도 추가적인 파트너십이나 협약과 관련된 기대감이 장중에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오늘 출발하고 LG전자의 주가 추이 확인을 해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AI 이슈이긴 한데요. 상장사는 아닙니다만 최근 국내에 있는 AI 스타트업계 중에서는 가장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업스테이지의 소식이 어제 시간 외에서 전해졌습니다. 업스테이지라는 AI 스타트업이 만들고 있는 거대 언어 모델의 이름이 솔라인데요. 이 솔라의 기능을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전 세계가 사랑하고 있는 챗 GPT-4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업스테이지가 지금 프렌들리 AI라는 또 다른 AI 회사와 함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솔라가 가장 잘하는 건 한국어와 영어를 직접적으로 번역하고 통역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문장을 번역하는 게 아니라 문맥을 파악해서 맥락을 이해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언어를 번역해 준다라고 하는데요. 이 번역과 통역을 잘하려면 거대 언어 모델인 LLM과 관련된 기술 개발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의 딥러닝 기술이 뛰어난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프렌들리 AI와 이번에 파트너십 소식을 전해왔는데 그런 파트너십 덕분에 비용 절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GPU의 할당량 조정으로 비용이 크게 절감될 수 있다는 부분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솔라, 업스테이지 자체에 투자했던 투자사들 혹시 오늘 해당 이슈로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투자했던 투자사들 전날 종가 현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미래에셋 벤처투자 같은 경우는 2%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다른 종목들은 보합권 혹은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이 소식으로 오늘 추가적인 기대감과 수혜감 받아갈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다소 쉬어가는 하루였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슈들이 더 부각되면서 국내 증시 환하게 웃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개장 전략도 챙겨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이제 습도가 높아서요. 찜찜한 그런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 11일 목요일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시장과 관련돼서 두 가지 얘기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한쪽은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좀 낙관적인 전망이 좀 더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린 또 한 가지 내용은 좀 이제 신중하고 조금 답답한 흐름에 대한 어떤 접근 내용, 이 두 가지가 되겠는데, 일단 좀 긍정적인 내용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서머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쨌든 계속 좀 커지고 있습니다. 서머랠리,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주시장이 상승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될 텐데, 어제 코스피가 또 올랐죠. 2,867, 2,900선에 또 한 걸음 다가섰고요. 종가 기준으로 연고점을 경신한 게 2022년 1월 이후니까 2년 6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뒤로 갈수록 지수가 어쨌든 좀 더 좋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 기대감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대외적으로 보면 최근 파월 의장이 상하원 출석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대외적으로 얘기가 좀 될 것 같고, 뭐 그에 따라서 빅테크 기술주들의 강세 계속되고 있죠. 이제 국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표 이제 보시면서 말씀 들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텐데, 삼성전자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한 8조 정도 영업이 기대했다가 10조 훨씬 넘어갔죠. 이렇게 2조가 넘는 그런 컨센서스보다 2조가 넘는 그런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타난 배경에 이 환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높으니까 그만큼 수출 기업들한테는 수익성이 좋아지는, 마진이 더 올라가는 그런 수혜가 있는 거죠. 특히 1분기보다 2분기에 환율이 3% 정도 더 상승을 했으니까, 뭐 직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2분기가 1분기 때보다 수출주 같은 경우는 3% 정도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잠시 이제 이달 이제 후반부에 이제 발표가 본격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대형 수출주를 중심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수는 지금 현재 크게 두 가지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미국 대선 레이스 계속 되다 보니까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에 또 기자회견을 좀 갑자기 한다고 그래서 뭔가 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시장에 이런 어떤 불확실성에 영향을 좀 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실적 발표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앞에서 환율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출주 중심으로 아무래도 좀 기업들의 실적이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타깃을 좀 좁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이 좀 좋은 뭐 전기전자라든가 뭐 조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또 금융도 괜찮을 거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런 업종들. 그 다음에 상반기에 좋았던 뭐 화장품이라든가 음식료 같은 경우도 실제 2분기 실적도 좀 한번 보면서 하반기에도 계속 좋을지, 이런 것도 좀 판단해 보시는 그런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조금 이제 신중한 거는 이 밸류업주는 길게, 급등주는 짧게 이렇게 한다는 건데, 투트랙 전략이 뜬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시장 상황이 아주 확실하게 방향성, 그러니까 어떤 앞으로 어디로 갈지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이분화 전략으로 좀 가는 게 그나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 일종의 좀 안개 속 증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건데,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이 코스피가 아주 꾸물꾸물 조금씩 오르긴 하는데 화끈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2,800선 정도에서 2,900선 사이, 대략 좁게는 50, 많게는 100포인트 내에서 계속해서 좀 꾸물꾸물하는 그런 횡보하는, 답답한 이런 횡보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거래량도 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늘기가 좀 힘들죠. 거래도 최근 들어 보면 한두 달 사이에는 대략 한 5억 5천에서 6억 주 사이 거래가 하루에 됐었는데, 요즘에 제가 살펴보니까 한 4억 5천에서 5억 주 사이, 이게 좀 줄었죠. 한 10%에서 15% 정도 거래량도 줄었습니다. 좀 표에서도 좀 보실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거래도 좀 주는 상태에서 지수는 좀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건데, 이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하반기 들어서 가장 큰 기대감을 좀 낳고 있는 2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 이 부분이 지금 삼성전자 발표 지난주에 나오고 난 이후에 한 1, 2주 정도 공백이 있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 나오진 않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다림의 어떤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또 사실 내일 이제 CPI가 발표될 거긴 한데, 이번 주 초에서 봤을 때는 이번 주 후반에나 CPI가 발표되니까, 주요 지표가 나중에 발표되니까 주 중반까지는 좀 이런 뭔가 좀 모멘텀이 마땅치 않다라는 점, 이런 점들도 좀 작용했다,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 시장 어떻게 보면 답답한, 미국 시장에 보면 답답한 흐름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이 어제도 코스피
S&P를 5천억 넘게 사는 걸 통해서 봤을 때 외국인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조금 더 위안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투자 전략 짠다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좀 보시는 것처럼 좀 뭐 투트랙으로 이렇게 짧게 치거나 아니면 길게 뭐 가기는 힘드니까 밸류업주 같은 경우는 길게 가고 이렇게 좀 짧게 가는 이런 두 가지 트랙 전략을 쓴다라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 사학개미 따라잡기 투자법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좀 전략도 좀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장이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고 뭔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 때 이런 상황에서 명확하게 좋은 업종이나 이런 섹터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뭐 AI 관련주들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를테면 이런 반도체나 이런 쪽이 되겠죠. 이렇게 어떤 업종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할 때 좋은 투자 상품이 바로 ETF입니다. 왜냐하면 개별 종목에 대한 거는 확실치가 않고 자신이 없을 때 방향을 가지고 투자하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ETF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 최근에 서학개미들이 주로 투자하는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따라잡기 하는 이런 ETF 상품이 나왔는데 올 상반기 이제 지났는데 수익률이 50%가 넘거나 근접하는 그런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투운용의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 ETF인데 이거는 올 들어서 지금 현재 수익률이 53%입니다. 50%가 넘었고요. 그다음에 삼성운용이 하고 있는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 ETF 상품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48%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상품, 이 ETF 상품 같은 경우 이렇게 수익률이 50% 전후로 이렇게 급등한 배경을 살펴보면 역시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전체 편입 비중이 40% 이상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였는데요. 일단 지금 이 뭐 엔비디아, 테슬라뿐만 아니라 빅테크 상품들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주가들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긴 하는데 역시 중요한 거는 좀 과중하게 한쪽에 좀 편중돼 있다라는 특징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들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수익률이 계속해 좋지만 이들 종목들이 만약에 조정을 받아서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ETF 상품의 수익률도 뚝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 상품이 바로 따라 들어가느냐 이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도 있다. ETF 상품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점도 좀 한번 감안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소식은 이제 미국 얘기긴 한데 원전 얘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현지 시간으로 9일 원전 배치 가속화법이라는 거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원전을 좀 적극적으로 짓겠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들도 간소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원도 좀 하고 뭐 인허가 수수료 같은 것도 감액해주고 등등 이렇게 하겠다는 게 이제 골자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전을 열심히 앞으로 짓겠다라는 내용이 되는 건데 저는 좀 더 눈여겨보는 게 여기에 이제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전이 또 하나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기존 대형 원전 같은 건 짓는데 7, 8년 걸리기도 하고 뭐 순조롭게 진행이 돼야 그렇고요. 사실 여러 가지 뭐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환경 문제라든가 뭐 위험성 문제 등등등 참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 SMR 같은 경우는 소형인데다가 짓는 시간도 2, 3년밖에 안 걸리고 또 동네에 뭐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이즈도 좀 작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근처에다가 이런 SMR 같은 걸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는 그런 이제 원전이 될 것 같은데 이 원전 배치 가속화법은 그 공화당, 민주당 양당으로부터 뭐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정도로 미국에서도 이 전력 공급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요거 이제 한 걸음 조금 떨어져서 크게 보면 이제 올 SMR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어쨌든 미국에서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SMR에 빌 게이츠가 투자를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핵 융합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었고요.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 같은 경우는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등 어쨌든 미국에서 빅테크를 중심으로 이 친환경 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 굉장히 늘고 있긴 합니다. 이제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됐을 때도 친환경 에너지 쪽이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이 이 부분인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큰 트렌드가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또 원전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고 그래서 갑자기 친환경주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좀 조정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미국에 대한 이런 친환경 에너지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이어서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전략 수석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봬요. 네, 오래간만에 봬요. 네, 여름 휴가 혹시 갔다 오셨어요? 올해 계획 없습니다. 계획 없으세요? 제가 여쭤본 이유가 네. 지금 일단 여름 하면 우리들은 휴가철을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서머랠리를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여쭤봤는데요. 서머랠리 오늘 장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 처음으로 5,600선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어떻게 서머랠리 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미 오고 있어요. 6월 달부터 서머랠리는 시작이 됐고 최근에 언론에서 서머랠리 관련해서 앞으로 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네. 1964년도 이후에 이 미국 증시를 놓고 온다고 하면 서머랠리는 6월, 7월 사이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 이번 달 정도까지 증시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서머랠리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서머랠리가 이제 찾아왔던 그 이유들은 되게 많아요. 경기, 이익, 수급, 밸류에이션 정책 모두 다 부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이 뭐냐면 우선적으로는 미국은 경기 확장이 놓여 있습니다. 올해 5월 달 기준으로 경기 확장이 49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고 과거에도 보통 경기 확장이 들어가게 되면 7년 1개월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2027년 6월 정도까지는 미국은 경기 확장이 놓여 있을 여지가 상당히 높다. 이 얘기는 결국 기업 실적들이 매분기 개선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레벨로 놓고 온다고 하면 4% 이상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지금 재무부하고 연준은 채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5월 29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국채 바이백 시행하고 있고 연준 같은 경우에는 6월 달 이후부터 QT 속도 조절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금리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서머랠리를 즐기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에도 큰 굴곡 없이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가는 흐름 계속 예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서머랠리 즐기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 연준의 금리 인하를 뒷받침해줄 만한 그런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너무 빨리 경기가 식다 보면 또 침체까지 우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약세론을 주장하는 그런 증권사들도 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견이신 거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죠. 네. 지금은 경기 침체를 운운할 시점은 아니에요.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빠르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는 내년 상반기 정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어느 시점에 해줄지에 대해서 다들 관심 많으신데요. 사실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여건이 이미 마련됐어요. 실질 적립금리와 실질 정책금리를 놓고 봤을 때 실질 적립금리를 상회하고 있는 실질 정책금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준은 이미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여건이 마련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투자자들이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제 고용과 물가 지표인데 5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고 나서 그 이후에 발표된 5월 PC 상당히 고무적이었죠. 네.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모두 전월치와 예상치를 모두 하회했기 때문에 물가 관련된 지표들이 이제 부합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던 부분이고 이번 달 들어서는 이제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절투 5월 구인 건수 그리고 6월 ADP 취업자 변동수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고용 관련된 지표를 보면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물가 관련돼서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커지고 있다라는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9월달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이번 달 말에 열리는 7월 FOMC를 통해서도 충분히 금리 인하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를 반영해서 지금 미국 증시가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 바탕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 가운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게 뭐냐면 ISM 제조업 지수, ISM 서비스업 지수 6월 기준으로 동반 수축 국면에 들어갔거든요. 네. 95년도 이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이전에 만들었던 투자 환경을 놓고 온다고 하면 그동안은 물가가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항상 경험을
해왔었는데 사실 ISM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동반 둔화되는 흐름 속에서 수축 국면에 들어가는 거는 확인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 달 확인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9월 달이 아니라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이고 있는 거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네. 마침 현지 시간 11일 그러니까 밤 사이에 또 6월 CPI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또 둔화세가 확인이 되면 3개월 연속 둔화가 되는 거더라고요. CPI가. 이렇게 되면 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자신감을 조금 더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섹터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 엔비디아가 숨고르기에 들어가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또 TSMC 6월 매출이 좋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밤 사이에도 꽤 강하게 올랐어요. 이 반도체주에 대한 랠리를 어떻게 보시나요? 엔비디아 뭐 25 회계연도 1분기 실적에서 확인했지만 사실 이 팹리스 주문을 받고 있는 파운드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올해도 계속 좋아지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 바탕에는 이제 지난해 오픈 AI가 5월달에 이제 챗 GPT 안정화 베타 버전을 출시를 했고. 이에 따른 이제 HBM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지난해 4분기 때 상승 구간에 진입을 했고요. 아마 내년도 3분기 때까지는 계속 유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 TSMC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들 실적들은 계속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AI 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파이를 놓고 본다고 하면 2023년도 기준으로 HBM 비중이 8%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거의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을 잠식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가 있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이 21%로 늘어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30%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 최근에 좀 주가가 주춤했던 거는 단기 가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쏟아지면서 쉬어갔던 정도로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놓고 본다고 하면 200불 정도까지 제시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염두에 두고 꾸준하게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해서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 꼭 알아두시면 좋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보통 신제품이 발표가 되면 기존 제품은 잘 팔리지가 않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 H100이 여전히 잘 팔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과거에는 거대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대부분의 물량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새로운 플랫폼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물량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느 부분이 채워주냐면 그동안 물량을 가지고 가지 않았던 기업과 정부들이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블랙에를 포함하고 있는 비백 제품 출시되게 된다고 하면 여전히 수요는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공급보다는 수요가 높은 상황들이 유지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예. 하나의 의견을 제시해보자면요. 네. 최고 주가 $20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월가의 평균 목표 주가는 지금보다도 추가 상승률이 2%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이 시점에서 계속 갈 것 같다라고 하면 추격 매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좀 쉬어간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접근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작년 올해 이제 미국 증시의 특징은 가던 대상들을 계속 가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소외되는 섹터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계속 주목받는 섹터와 대상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여전히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그니피센트 7 종목 내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을 때는 사실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 주가가 조정받을 때 제가 테슬라하고 메타 플랫폼스가 좀 좋아 보인다고 얘기해드렸고 그 기조는 바뀌지 않고 있고 이제는 또 엔비디아 역시 다시 달려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좋게 보시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AI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아직은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지금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진입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혹시 숨겨둔 종목들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좀 알려진 기업들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저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 내에서 여전히 테슬라, 메타 플랫폼스를 좀 좋게 봐도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테슬라는 최근에 11거래 연속 오르긴 했지만 사실 판매량을 놓고 본다고 하면 1분기가 마이너스 19% 전년과 비교했을 때 떨어졌고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8%로 감소하고 있는 폭을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4월 달부터 미국 내 세계 모델에 대한 제품 가격하고 있고 5월 달부터는 금융 관련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3분기 실적부터는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들이 눈에 확인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테슬라를 전기차 업체로 보시면 안 돼요. AI 플랫폼, 로봇공학 관련된 기업으로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열리는 8월 파이드 노보테시 발표를 기점으로 이제는 전기차가 아니라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 쪽으로 시선이 옮겨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여전히 좋게 보셔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다시 달리고 있는데요. 그날 달리는 이유가 저희는 전기차에 집중을 했었지만 사실 에너지 저장 장치 때문에 그 매출이 증가하면서 긍정적으로 봤다라는 의견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오르면 국내 증시에서는 곧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많이들 보잖아요. 그렇게 됐다면 전기차 불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끝났다, 겨울이 좀 지나가고 봄이 오려고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좀 그거는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일부 개별 기업들의 모멘텀이 지금 현재 이제 생기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어떤 실적과 관련된 매출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연계되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국내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분명히 모멘텀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미국 대선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에는 공화당 전당대회, 다음 달에는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재선을 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친환경 관련된 정책 강화를 예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배터리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여지가 있고요. 당연히 주가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최근에 테슬라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스바겐 그룹에서 투자 자금 유치 받으면서 또 모멘텀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좀 국내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들은 올라갈 확률은 좀 많이 커졌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지지율이 높다라는 소식에도 2차 전지 괜찮을까요? 저는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각 당의 이 대통령 후보가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정되고 또 여론조사를 하면서 지지율 격차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좀 있을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대통령이 당선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 특히 바이든의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배터리 2차 전지 충분히 계속 연속성을 갖고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7월에 예정돼 있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벤트들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준의 통화 긴축이 분명히 경제활동 둔화에 영향을 미치는 게 최근 들어서 고용과 물가 지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올 소비자 물가 발표 당시만 하더라도 물가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디스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발언들을 많이 높이고 있어요. 저는 이것 자체가 연준조차도 시장의 따가운 어떤 시선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가와 고용 지표가 사실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조건에 이미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FOMC 때 분명히 25pp 정도 금리 인하 단행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서먼 랠리 관련해서 이제 미국 증시 역사적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6,100선 정도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의 코스피 역시 2,900선을 좀 터치할 수 있는 여력들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장주 매그니피센트 7 종목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IT 좋게 봐야 된다 얘기해드리고 있고 국내에서도 답을 찾는다고 하면 반도체, 보험 그리고 인터넷, 제약바이오, 화학 이런 섹터들 내에서 지금 당장은 여전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7월 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시장이 이 부분 예상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더욱더 서프라이즈로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팬데믹 이후에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명분은 과거 팬데믹 이전에 금리 인하했던 명분하고 전혀 달라요. 근데 최근에 자꾸만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거를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걸 염두에 두고 선제적인 어떤 성격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고요.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고 초과 저축액이 아직 소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는 아직 흔들리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목적은 지금 현재 경기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고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적인 부분들이 좀 반영되는 성향이 좀 커요. 결국 주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명분 자체가 좀 달라졌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상단을 S&P 500 지수 기준으로 6,100을 얘기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큰 가격 조정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얕은 조정, 쉬어가는 구간에서 계속 사들이는 전략들이 유효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단 S&P 500 지수의 상단 6,100포인트를 보고 계신다는 기분 좋은 발언으로 오늘 마켓 비하인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켓 시그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